지금 일부 친명계 인사들의 막말성 발언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저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뭐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공개 좀 해주세요, 공개. 나이 드시고 여기 와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이 드실 거면 집에 있으세요, 그냥. 야,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최민희 의원의 발언 같이 들으셨습니다. 일부 언론이 민주당이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저게 현직 국회의원 더군다나 상임위원장 지금 방송통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나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대표는 치외 법권적인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로 치면 왕과 같은 존재 아닌가.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관 주제에 어떻게 우리 이재명 대표를 재판하느냐. 법관 주제에 어떻게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그 피선거권 박탈형을 넘어서 가지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몇몇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체계 하에서는 저와 같은 어프로치는 전혀 그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판결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많은 판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는데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호의적인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굉장히 패착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지금 이게 비명계를 향해서 한 말인데 비명계보다 여권에서 비판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여당에서요. 최민희 의원을 향해서 친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찌 이리 무도한 그건을 거리낌 없이 내뱉느냐. 또 광기에 빠져서 조금의 이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이성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개혁신당도요. 최민희는 개딸을 자극해서 큰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글쎄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도 다소 과격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격앙되었던 그런 그 인터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저 말씀을 하신 자리가 아마도 광화문에 있었던 장외 집회의 과정 속에서 뭐 이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뭐 비명계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단결할 때다. 그 단결을 해치는 사람들이 비명이라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지금 저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당의 단결을 해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과정을 비집고 누군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당의 분열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굳이 하셨어야 됐을까. 물론 이제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개인이 개인에게 얘기하는 그런 과정 자리가 아니었다면 다소 저렇게 좀 격정적인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도 지금은 좀 누그러뜨리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솔전 변호사님. 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안규령 대변인도 곱게 늙으세요. 이런 말도 하고요. 아니 왜 본인은 부모가 안 계시나요? 집에? 그러면 부모님 계실 텐데 다 부모님 뻘일 텐데 저런 얘기를 뭐 한 당의 대변인이라고 한 사람이 당직자가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뭐 정동영 의원도 저런 말로 정말 선거를 하나 그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뭐 반면교사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본인이 뭐 기분이 안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부모뻘 되는 분들한테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는 건 진짜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거죠. 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지금 뭐 비명계라는 분들이 뭐 실제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당 걱정을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당 걱정을 하는 것이지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아니면 뭐 당의 권력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는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 제발 지지층, 강성 지지자들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과방위원장까지 하고 계시는데 조금 과도한 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최민희 의원이 만약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원이 중진 의원이 저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최민희 의원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페이스북에 무슨 SNS에 글 올리고 그랬을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국민들을 보시고 본인의 언사든지 행동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가장 화제가 된 발언은요, 아마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보조하는 배우자실의 실장을 지냈던 이해식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옆에 보시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고 있는 그 사진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최 의원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 이걸 인용했다는 건데 예전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또 한창 또 크게 화제였는데 충성 경쟁이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저게 이제 일종의 비유법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저걸 인용했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뭐 신의 사제 뭐 이런 저게 이제 자기에 대한 그 어떤 반성록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저렇게 올렸을 텐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 신의 사제라고 하는 예. 비록 인용을 했지만 본인이 동의를 했으니까 인용을 했을 거라고요. 예. 그러면 신의 사제라는 저 부분에 이제 그 아마 갑자기 그 눈길을 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 뭐 아버지 발언에 이어서 이제 거의 신격화 수준까지 가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단히 그 여러 가지 좀 그 좋지 않은 그 여론을 형성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이해식 의원의 저 주장이 저는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대표에게 도움될 리가 없는 발언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 신의 사제 이러길래 그 무슨 다른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 직접적으로 비유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좀 뭔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또는 이재명 대표를 위로하기 위한 그 어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의 충정 그 수준을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었다 하는 걸 본다면 본인의 그 충정과는 그 뜻하는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